미디어에 있어서의 그 현대인들의 위기감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링은요, 그 비디오 테이프로 상영되는 그 컨텐츠인데, 중요한 건 이 귀신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브라운관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어디까지 하면 타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내가 보는 것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물에 빠져 죽은 여자애가 이제 기어 나와요. 어디까지 기어 나와요? 내 앞방까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보는 게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있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링은요, 공포 영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화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뭘 드러내냐면요, 여태까지 이런 비디오 속의 대상은 타자적인 뭐냐면 내 걸만이 컨트롤할 수 있고요, 저기 있는 거야. 나랑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라는 영화는 이런 거예요.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내용이, 장면이 기록된, 신호로 기록된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 말입니다. 일주일 안에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비디오 테이프와 실제로 그 우물에 빠져 죽은 사닥골한 여자애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뭡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실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뭐냐? 내가 비디오 테이프를 봤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죽어요. 죽지 않으면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사긴요.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은 나는 살고 그 사람은 죽어. 야비하죠? 그럼 좋아. 그럼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 보게끔 하면 되는 거야. 이 전염의 공포가 무서운 거야. 이 영화가요, 이 지금 SNS 사회가 막 열리면서 하시면서 이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일본은 전 휩쓸었어요. 그러자 뭐 나서 주원 맞아, 주원? 착신 아리 이런 영화이 나옵니다. 착신 아리는 뭐냐면 일본어로 착신은 전화 왔습니다. 아리는 씁니다.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왔습니다요. 자, 이 전화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받으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다 신호가 가요. 그럼 그걸 받으면 그 사람들 뭡니까? 다 죽어. 그 사람들의 저장된 번호로 다 전화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미디어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아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활이 편리하고 서로 간에 긴밀한 연락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 뒷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끼칠 두려움,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 실제로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어떻게 크겠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거나, 아닌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면 그것이 번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른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사회, 정부, 그다음에 개인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명하지 않아서 좀 유명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SNS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 누가 잘못된 거 이상을 한번 올려봐요. 삽시간에 번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먼저 간단하게 이런 문화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뒷시간에 신문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경적인 문화만 얘기할 때에 그 미디어라고 하는 이 기계 문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찾아보자 했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쓸 수 있어요. 하나는 방주의 문화요, 또 다른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죠.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와 바벨탑 비교하면요, 아, 방주는 누가 봐도 이것은 좋은 문화야. 기독교는 좋은 문화야. 바벨탑 문화 뭡니까? 이것은 문제가 나쁜 문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든 이유가 제각각이에요. 뜻밖에도 기독교 안에서의 선한 가치를 지닌 문화의 특징은 뭐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든 것처럼 기독교 문화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좋은 문화냐 아니냐를 봤을 때 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합치성,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거기에 맞는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이 1차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바벨탑은 왜 만들었을까요? 거기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씀 나와요. 만든 목적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미난 거예요. 세상에 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탑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탑 거의 없습니다. 또 보통 기독교는 그런 것을 다 세워준다, 세울 생각도 하잖아요. 되게 탑들을 뭡니까? 인간의 역사와 그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탑이죠. 우리가 아는 탑, 그러면 생각하는 세계적 유명한 탑은 무슨 탑? 에펠탑. 에펠탑은 누가 만들었어요? 에펠이 만들었어요. 에펠탑이에요. 그렇죠? 그럼 에펠이 이걸 왜 만들었어요? 그렇지, 만국박람회 개념인 거예요. 뭐냐면 1889년 프랑스 파리의 만국박람회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울러서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거라고요. 근데 만국박람회는 뭡니까? 인간의 문명을 뽐내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자체가 사실 뭐예요? 여러분이 민주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본주의 입각한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과는 좀 달라요. 프랑스 대혁명의 가치하고 자유평등 박애, 우린다, 정말 좋은 것을 하지만요, 거기서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는요, 성경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결과, 방주 만든 결과 뭡니까?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다시 말해서 방주의 문화란 현대적 의미로 생명을 주는 문화여 구원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얘기할 때 가장 기독교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여긴다는 걸 보여준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주입니다. 왜요? 방주는 사람만 탄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한 장씩 탔잖아요. 그렇죠? 그 매우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구원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만 세상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에는요, 짐승을 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주의 결과를 보겠습니까? 기독교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요? 생명을 주는 역할,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만든 결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미디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놓으셨죠. 언어 흩어놨죠? 언어 어쨌든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좁은 뜻이죠. 한동대 와서 우리 신입생들이 제일 어려운 경우는 뭐겠어요? 언어잖아, 언어. 왜 이렇게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대학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어야, 언어. 그래서요, 우리 아이가 13학번인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영어 공부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 할까 보내서 서울여대 수혜를 보낼 생각을 했더니 안 깎아주더라고. 되게 비싸, 수혜를요. 서울여대생들은 하지 마. 수혜를 하세요.
그러면요 영어 실력 굉장히 잘 늘어요. 내가 알아. 그래서 한동대 이제 입학하려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말이 자기 생각에는 영어를 꽤 한 달이 생각했는데 배정받은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밑에 반이야. 얘가 충격받아가지고 지난 학기 때는 말이죠 여기 계절 학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영어 때문에 우리는요 아주 고민을 많아요. 교수들 안 그래요? 다 글로벌화 세계화 돼가지고 영어 강의해라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갓 들어온 교수님들은 할 수 있어요. 그 감각이 살아있어요. 근데요 2년만 지나면 감각 다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이런 농담을 영어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현실화된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거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린 강의를 한다 했을 때는 영어로 이야기만 하면 강의를 한다 해서 착각이죠. 그렇죠. 강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설득하고 지식을 전수할 때 말입니다.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이 감동을 주고 이해시키는 데까지 가려면 말입니다. 이게 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2년 넘으면 감각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바벨탑이라고 뭡니까? 언어가 터졌어. 언어가 터진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 날 잘 못 알아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 21년째 이제 되거든요. 제가 부부싸움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잘합니까? 저는요 제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앞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뭐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럼 내가 내 아내랑 싸우는 이유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로 간의 문화가 좀 다를 때 문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하루에 약 2만 마디 정도 말해요. 2만 2천 마디? 2만 마디 정도 말을 해요. 평균적으로. 여자는 좀 더 말을 많이 해요. 2만 5천 마디 이상의 말을 해요. 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집에 가면 저는 하루 2만 2천 마디 소모량을 다 쓰고 집에 가요. 문제는 제 안에죠. 제 안에는 뭐예요? 2만 5천 마디의 말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내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이 듣는 게 중요하대, 커뮤니케이션에서. 저는 뭡니까? 그냥 여보나 힘들어 죽겠어. 나 쉬어야 돼. 힘들어 쉬어야 돼. 지금 말이야 자료 다 날라가지고 다시 이거 백업해야 돼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전쟁이 선포될 거예요. 학교에서 상담 전화 오면 2시간씩도 받아주면서 자기 아내 말도 안 들어준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벨탑에 열어요. 어이 김씨! 돌 좀 갖다 줘! 탑 좀 짓게! 근데 김씨가 돌은 안 짊어지고 물질을 치래 물질을. 여보! 이씨 물 갖다 달랬지? 야 먼저 물 갖다 달래 돌 갖다 달랬잖아. 아니야 물이야 돌이야?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진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 갈라진 생각하세요? 천만에 믿음이 좋은 교회에서 말입니다. 싸우기 시작하면요 금방 갈라집니다. 죽고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바벨탑에 걸려. 우리는 고려시 때 서희 장군이 거란족과談판해가지고 물리쳤다. 이해가 가세요? 말 한마디 어떻게 물러갈 수 있을까? 물러갈 수 있다니까요. 대화와 협상의 전략가를 벗으며 소통에 대한 전문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벨탑의 벽화가 가져온 치명적인 문제죠. 뭐라고요? 죽음의 문화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화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문화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미디어 밸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의 성격은 당연히 말입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는 뭐예요? 노아 이렇게 나와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미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까? 생명의 문화인 방주입니다. 우리가 이 캠프를 할 때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계신 분은 뭐라는 거며 이 문화가 중요한 세상에 방주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바벨탑을 만든 사람의 성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인본주의자들. 우리가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특히 기독교를 갖다가 굉장히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 뭐냐? 이제 우리가 미디어 말씀이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방주를 만들 때 썼던 재료하고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썼던 재료하고 똑같은 재료가 동일하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청이에요. 역청. 다릅니다. 다릅니다. 역청을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과 칸을 막을 때 모수한 것이 아니라 역청은 이게 본드 찐득찐득한 거예요. 우리가 아스팔트 공사할 때 시꺼먼 거 있잖아요. 콜타르거든요. 그런 성분이에요. 이 접착성 성분이거든요. 그걸 발라가지고 칸과 칸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본드처럼요. 사실 바벨탑을 쌓을 때 진흙 대신 말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정도가 높으니까는 그래서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의 문화인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썼고 죽음의 문화인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을 쓴 거예요. 그럼 역청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평가해볼까? 역청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겁니까? 바벨탑을 만드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치 중립이다? 사실 그것도 엄격한 말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것도 약간의 비슷한데 조금씩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요. 정답은요. 역청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누구의 문제란 거예요? 사람의 문제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그 문화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문화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연구가들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문화를 바꿔야 된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냥 기독교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있는 인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 인간을 통해서 또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변화. 변화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여대나 한동대나 고신대나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이유는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문화가 바뀐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화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연 대 자연. 왜요? 자연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 하나님이 만드셨죠? 문화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연은 뭡니까? 자연의 가치는 뭐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연은 좋은 겁니다. 이에 대한 반발을 하실 수 있어요? 질문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런 말입니다. 그 쓰나미 와서 뭐 10만 명 죽었는데 그건 좋은 건가요? 자연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연은 좋은 겁니까? 분명히 창세기일장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쓰나미는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태풍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자연의 속성은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인간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자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노을이 지나면 그날 오후에는 비가 옵니다. 모르셨어요? 저녁 노을이 지면요 그 다음 날은요 날씨 어떨까요? 맑습니다. 개구리가 울면은요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옛날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그 아롱이 나오는 만화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되게 과욕이 불러온 참사가 대부분이죠. 자연 자체에 대해서요 우리가 움직임을 읽고서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자연의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 기회 문명이 위탁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다리가 쑤신다. 예 장독대 닫아라. 김장독 닫아라. 이런 건 뭐예요? 이제 비 온다는 것에 대한 신체적 감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동물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진 날 거 다 합니다.
그쵸? 근데 사람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계 문명에 위탁해서 일개부를 봐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 자연의 변화가 다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이. 태풍이 와야지 어떻게 돼요? 순환이 된다 그러잖아요. 대기가 순환되고 해안 그 바닷물이 다시 한번 이제 순환되면서 맑아지는 것이거든요. 문화는요, 자연은요, 그래서 뭡니까? 잘 누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청지기적인 관점이라면 문화는 뭐예요? 우리가 세계가 여기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자연과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뭡니까? 옳은가 그른가 분별해야 돼요. 방주의 문화가 바벨타의 문화가 분별해야 되고 그 문화가 방주의 문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은 뭐예요? 죄가 없고 문제는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자연의 가치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 신시사이저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비싼 거냐 안 비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저 신디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답은 신디는 죄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저 신디를 연주하는 연주가가 하나님을 영광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연주가는 당연히 뭐 이것은 방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도 뭐예요? 저 흥의 사거리 캬바레에서 저 나보다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신디의 문제가 아니라 신디 연주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테크닉 결정을 했을 때에 또 다르게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단순히 설명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콘텐츠적 접근.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냐, 폭력적이 아니냐, 또 신성 모독 아니야? 이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접근이죠. 야, 저 무슨 욕설이 난 거 아니야? 요즘에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전부 다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은 자꾸 산업적인 측면에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생각하지요. 내용과 메시지가 뭐냐 하는 중심으로 본 것이 미디어 연구의 첫 번째 방법.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이라고 비판하거나 이거 완전히 교회를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 혹은 말입니다. 저 너무 말이야 우리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어. 좋은 영화였어. 라고 평가하는 것들 다 콘텐츠적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디어 기술적 접근이 있어요. 테크놀로지 결정을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미디어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디어 자체라는 거예요. 미디어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미디어 내용은 그 다음에 문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텔레비전이 그래서 무엇을 볼 거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을 우리가 거실 중앙에 놓는 것 자체가 더 문제다. 여러분 이사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이사할 때 보세요. 이사 집 나눌 때 말입니다. 거실에 딱 놓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게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거실 중앙에 딱 놔야지만 이 중심을 딱 잡아놔야지 뭐예요? 좌우로 이제 그때부터 가구가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TV는 뭐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중심. 안 그렇습니까? 텔레비전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LG TV 나오죠. 스마트 TV 나오죠. 지금 울트라 뭐죠? 울트라 스마트 TV 나오나? 근데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TV에 다 있잖아. 뭘 팔아먹을 게 뭐가 있어? TV는 TV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TV는 뭐예요? 가정생활의 중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TV에서 뭘 볼 거냐 이전의 말인데 우리는 뭐예요? TV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는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TV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TV가 없이도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텔레비전이 중요하고 TV에 컴퓨터가 부착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TV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미 다 프로그램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볼 때 말이에요. 위성 케이블 다 연결하고 스마트 TV들은 앞으로 뭡니까? 내가 드라마 보면서 전지현 옷 마음에 드네 하면 뭐예요? 그걸 딱 클릭해요. 리모컨으로 멈춰가지고 전지현 옷을 딱 클릭하면 뭐가 나와요? 상품명, 코드, 가격, 어디서 살 수 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다 프로그램 다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스마트 TV가 나오는,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도 그 하이퍼 텍스트처럼 말입니다. 검색도 가능해. 다시 한번 영화 보다가 말입니다. 서부 영화 보는데 말입니다. 저 말 멋있네? 말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슨 품종이다, 어떻게, 어디서 탈 수 있다 등등 뭐 정보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스마트 TV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자체가 인간 가사에 변화를 준다. 우리 아까 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접근. 미디어가 어떻게 인간 사이의 소통을 돕고 혹은 방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사회를 통합시키기도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기독교 세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입니다. 가진 콘텐츠 접근 방법 보세요. 컨텐츠는 말입니다. 이미지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열어보시게 보세요.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드십니까? 미녀는 괴로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여성은 뭐예요? 사실은 똑같은 여성인데 한 여성이 이제 그 성형술, 전신 성형을 하는 바람에 왼쪽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준 영향이 결국 이미지 중심, 외모 지상주의의 결정에 영향을 갖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맥주 광고를